코로나19를 이렇게 겪어내면서 느꼈던 느낌이 굉장히 협동조합 방식하고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니아 지역의 여러 사회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민관 협력을 한다든지 소기업을 특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리고 돌봄의 사회와 성노동자들의 어떻게 삶을 빈곤을 탈피하는지 그리고 공동 어장이라든지 정말 자본이 철수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그 공장의 주인이 돼가는 그 노동자 협동조합의 얘기. 연구소장 조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경영연구소의 동네 이원호라고 합니다. 네,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접근할 수 있게 한 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아시아 지역의 뭐 인도라든지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런 여러 곳에서 정말 필요한 협동조합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협동조합을 바꾸어가는 그런 어떤 절실한 삶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플라니가 계속 거대한전에서 외쳤던 이야기들은 경제는 경제의 일부분, 그러니까 사회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외나 열등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경제체제들은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협동조합 안에서 이렇게 함께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존감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들이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많기 때문에 공통의 주제와 관심사를 묶어서 그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협동조합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컨소시엄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규모 협동조합이 주 경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동조합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사실 정부 지원보다도 어쨌든 그런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여줘야 지금의 이제 대전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인상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민들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02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반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도 일반 하지 않습니까? 그 반이라는 조직이 나오는데 그 반이라는 조직이 5명 정도 모인 조직이라서 그 반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돌봄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 자원봉사를 반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얘기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고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이게 그 일본의 그런 돌봄의 모델은 정말 굉장히 이제 공부할 만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여하튼 저 초고령 사회가 되고 굉장히 어르신들의 숫자가 프로테이지로 인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의료비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비가 많아진과 동시에 의료의 질은 굉장히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행복한 노년과 행복한 이렇게 삶의 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살던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이렇게 종류별로 따지면 의료도 들어가고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협동조합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복지가 손을 붙잡고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각 나이대, 연령, 사회활동의 주기에 따라서 사실 필요한 욕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편안하게 동네에서 이렇게 삶을 마감하실 그런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복지제도가 필요하고요.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집에게는
공동 돌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돌봄은 서로가 서로를 같이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욕구들을 좀 발견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발견한 욕구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협동조합의 방식이든 기타 방식이든 통해서 그 안에서 기업들을 운영하고 같이 서로 돌보고 이렇게 일자리나 그 매출들을 창출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는 신선합니다. 예. 책 내용 보시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협동조합이 이렇다라는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그 성노동자들이 합법화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돈도 절약하고 저축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세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관여해서 도움을 드리나 알 수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미의 사례도 굉장히 신선하게 우리가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써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나 경제들이 세워주지 못한 그런 욕구나 필요들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노력했던 결과물들을 표현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한 이 협동조합 안에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니네끼리 잘 해먹는 거다. 협동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끼리 해먹는 게 아니라 기자 하나 안 했어요.